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치 참여를 결단하기 위해 강원도에 머물고 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급거 상경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른바 반바지 동맹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또 카이스트 학생들, 대학원생, 학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이 윤 총장이 이 충청 방문, 그러니까 민심 탐방에 어떻게 보면 첫 그 방문지로 그렇죠. 대전 현충원 그리고 충청도를 태운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호남을 가려고 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 그 구속자 동지회가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즉 호남을 첫 번째로 상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일부 단체가 윤석열을 잘 못 믿겠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토를 놓는 바람에 호남 방문을 수년시키면서 대체하는 것으로 충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서도 표현했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예.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뭐 첫 번째는 어쨌든 전 충청 대망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역적이니까요. 그게 어차피 지금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 것도 윤봉길 의사와 같은 파평 윤씨이자 윤봉길 의사가 예산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산 예. 출신. 그래서 자신은 논산 출신이고 이번에도 뭐 그 실질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논산에 있다라고 언급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아마 경제 쪽은 청년 일자리가 완전히 그 브랜드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만난 것도 원전, 탈원전과 관련돼서 원자력 그 공학과 그 학생들이 사실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그 원자력 공학과 그 학생들이요. 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두 가지, 그러니까 정부의 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과 청년들의 어떤 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먼저 행보를 했지만 제일 처음 행보를 한 그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우리나라 국토와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숨져가고 간 분들에 대해서 그 정신을 잇겠다라는 그런 그 행보, 이런 것들이 참 복합적인 어떤 의미이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되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충청 대망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이 탈원전.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안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한테 너무 눈치를 보다가 네. 우리 안보를 완전히 핏장을 풀어버린 것 아니냐. 네. 이런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상당수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아주 때린 것이죠. 그래서 천안함이라든가 연평해전, 거기에서 숨진 그 용사들의 묘역도 참배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안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책 브랜드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정들, 이런 부분 세 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정책 브랜드화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네. 그날 또 송영길도 민주당 대표도 충청 남북토를도 함께 방문을 그렇죠. 했더라고. 완전히 뭐 맞불 작전인가요? 맞불 작전인가요?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과 뭐 대전시의 정책 협의 뭐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겹쳤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
굉장히 많은 또 공약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더라고요. 뭐,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당근이죠. 뭐, 대전에 뭐, 기상청 등, 4개 그 공공기관 내려보내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별로 가는 곳마다 지역별 맞춤형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근데 다분히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뭐, 아무리 이건 날짜가 훨씬 전부터 뭐, 이걸 일정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충청도의 어떤 민심이 출렁거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사가 30%를 첫 번째 오르내리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더라도 지역별로 봤을 때 호남이 가장 낮고 경북이 높은데 경북 못지않게 충청이 높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어떤 선거에서 핵심이 또 충청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DJ도 충청을 잡아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대권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또 이쪽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수도 옮긴다 해가지고. 세종 그래가지고 없이, 예. 그걸로 성공을. 본인 스스로도 큰 재미를 봤다고 실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강원과 충청도를 잡지 않으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부랴부랴 호떡집에 불났듯이 이 정책 협의회를 핑계로 해서 온갖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전시하고 또 오후에는 충북도하고 충주 뭐 해서. 예산 정책 협의를 가지고 아주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송영길 대표도 그랬네요. 충청을 잡아야 대선을 승리한다. 근데 지금 충청도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충청도를 잡지 않으면은 네. 영원하면 갈려져 있고 뭐 그렇죠. 수도권도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 예, 예. 상황이고 결국은 충청도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호남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더 훨씬 더 늘어났어요. 예. 예. 어쨌든 뭐 충청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민주당이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이분들도 다 지금 대선 주자들입니다. 네네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아마 희망 오름인가요? 네네. 그런 포럼을 발족을 하는 날 아닙니까? 네네. 현역 의원은 33명이나 모았더라고요. 예, 대단해요. 어디서 그런 굉장합니다. 저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 때 25명이었어요. 24명 정확하게. 예. 33명 상당히 많은 세를 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희망 세를 오는 포럼. 형성했습니다. 예. 뭐 깜짝 놀랐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해서 이 축사를 하고 그게 뭐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김종인 참석을 하는데 예.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제주지사한테 여러 차례 대선 나갈 것을 권유했고 좀 파이팅해라 예. 그런 메시지들을 수차례 보냈죠. 그래서 대선판이 당신이 잘만 하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참 수재이고 그런데 거기도 인덕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저 인덕은 너무 풍부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돌파력, 추진력.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어떤 미친 척하고 그냥 이 저돌적으로 이게 절박하게는 뛰어들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막 뛰어들어야 되는데 너무 점잖은 게 아니냐. 어쨌든 원희룡 제주지사도 만났고 하태경 의원도 만났고 또 권영세 의원과도 대외협력위원장이죠. 네, 회동을 했죠. 예. 권영세 의원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대권 주자들과의 접촉, 네. 또 뭐 이런 협의 이런 것에 대한 전권을 거의 부여받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났는데 무슨 얘기가 주로 논의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이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예, 예. 오늘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그래서 양 당, 그러니까 당은 아니죠. 윤석열 대변인 측과 국민의 당 측이 함께 동시에 발표를 하는 예. 그런 형식을 띄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당이 이 지금 오늘 오차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게 드디어 이제 이 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꼭 입당하지 않더라도 주요 인사들끼리 이렇게 바깥에서 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걸음이다라고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꾸 언론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빅플레이트론. 빅텐트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담는데, 윤 총장이 이번에 연설문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 이제 그 말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해왔던 빅플레이트론하고 함께 믹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빅텐트 또는 플레이트론을 출발하는 그런 오찬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좀 기대하는 게 아니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선 주자보다는 네. 국민의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유력 대선 주자고, 그 사람들 간의 어떤 협의 조정,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그렇죠. 또 대선 요동치죠. 판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본인은 대선 출마를 접고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예. 그 이후에도 본인이 지금 대선을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대선을 출마하겠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완전히 날개를 단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과 안철수가 결합을 하면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훨씬 쉬워진다.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하면 이제는 정권 교체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가능하죠. 그리고 안철수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가 꼭 대권 주자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공동 집권하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한테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자. 그게 공동 집권이라는 게 뭐, 안철수가 뭐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한 사람은 총리를 또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대법원장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이 대선 주자들이 경선 이후에도 서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의 힘을 합쳐야만이 내년 대선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철수는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안철수는 조금 뭔가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도 받았는데 시련을 겪으면서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랑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판단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 말을 해준 사람 쪽은 국민의힘 쪽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달라졌어. 안철수라는 사람이 막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잘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자기가 미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하려는 거 아닐까 싶다. 이 안철수 쪽을 만나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그 공통 분모는 어쨌든 안철수는 자기가 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그걸 극대화하면서 자기와 손을 잡는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도모를 하려는 나만 돼야 돼 뭐 이런 것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건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안철수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이라든가 합당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국민의당 가지고
대선에서 이긴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 아닙니까? 그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안철수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부에서 캐리어를 쌓아야 우리 국민들은 이 위상을 높게 봐줍니다. 장관, 무슨 총리 이런 걸 해야지 국회의원 4번, 5번 해도 장관 한 번 한 것만 못 옵니다. 그럴 수도 예. 그렇죠. 노무현 예. 해수부 장관 잠깐 하고 대통령 반열에 올랐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아직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그래서 이 오늘 윤석열과 안철수의 오찬회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잘 돼야겠죠.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협상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통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어떤 전환점은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한 번 만나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고. 당연히. 윤석열 쪽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네. 물론 요 국민의힘 내에도 여러 대선 후보군이 뭐 지금 열 몇 명이 득실거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윤석열 독주 체제가 돼갖고 이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뛰어들어서 뭔가 이 흥미진진한 또 흥행이 되는 그런 경선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신감 없으면 들어오는 소리 못하죠. 그렇죠. 같이 해보자는 소리 안 하죠. 예. 하지 말라 그러죠. 예. 어쨌든 페이스메이커, 스파링 파트너, 러닝메이트로는 불쏘시개. 서로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최재형 원장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 이따 최재형 원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들 간에 일종의 합종 연행이랄까 또 판정이랄까 이런 움직임들도 물밑에서는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만 14명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뭐 이제 나중에 컷오프에서 탈락할 사람도 있겠지만 컷오프까지 가기 전에 뭐 정세균과 이광재처럼 서로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힘을 몰아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윤희숙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뭐 스파링 파트너 나 좋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과 손잡으면 경제 분야 그럼 당신한테 맡으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뭐 또 컷오프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지지 선언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협종 연행을 잘 지금 추진해 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는 사실 대선 끝나자마자 3개월 후에 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선을 원래 목적으로 두고 나와서 다 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지선에 나가려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안상수 전 의원도 뭐 어디 인천시장 했습니다만 또 뭐 경기지사도 또 입맛을 다실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그게 있죠. 그거에 따라서는 뭐 윤희숙 의원도 뭐 서울시장 또 못 나오라는 법도 없죠. 그럼요.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나오라고 오세훈 계속 시장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면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바둑을 놓아놔요. 수를 놓아놔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런 주요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이 엊그제 서울대 주한규 교수 원자 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뭐 탈원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월성 먼저 수사 이게 탈원전과 연계되는 것이죠. 그때 외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사퇴를 한 결정적 계기다.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그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이 백운규 영창 치면 끝장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아닙니까? 탈원전 이걸 밀어붙인 장관이죠. 너 죽을래 하면서.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러니까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이 왜 패싱을 당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이 마쿠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막들이 지금 흘러나온 거죠. 보도를 통해서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왜 지금 다시 눈길을 끌고 굉장히 중요하냐면 당시에 권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현수 파동입니다. 네. 신현수라는 사람을 사실상 이 사람은 정부의 이 정권의 어떤 개국공신이에요. 예. 국정원 기조실장,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이거든요. 거기 왜 맡겼습니까? 국정원을 탁탁 털었어요. 탁탁 털어서 그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뭐 국정원 댓글도 그렇고 다 그걸 털어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이면 초대 기조실장을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사퇴를 했느냐? 그리고 왜 추미애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6시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느냐? 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1월 달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해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1월 그 기자회견 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서 그 윗선까지 이 수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즉 그렇죠. 백운규가 구속되면 백운규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아니 너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냐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구속에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면 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윗선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한마디 했으니까. 어떻게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내 사람이야. 윤 총장 알지 무슨 뜻인지? 라는 뜻으로 저는 지금은 읽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직무정지도 시키고 또 징계까지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다 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조미연 판사, 홍순욱 판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수는 없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회유 작전에 나선 거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임명을 한 거예요. 윤석열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화책으로 가자 했는데 그래서 내놓은 게 저쪽에서 청와대 박범계가 내놓은 건 아니고 청와대에서 내놓은 게 한동훈 복귀 검사당 그리고 당신을 징계를 요구했던 그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성시, 이종군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겠다. 대신 박범계나 또 신현수도 윤석열 총장한테 백운규만 영장 치면 안 된다. 구속영장만 서로 달라. 바틀을 하자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친 것 아닙니까? 2월 4일에 구속영장 복귀하자마자 자기가 직무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영장을 쳤죠. 대전지검한테 영장 치라. 그러니까 2월 7일 날 일요일인데 인사가 난 겁니다. 인사가 그냥 나버렸죠. 신현수 패싱하여. 그러니까 신현수도 뭐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해결 못 오니까 신현수 불신임 인사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이거 하나로 좀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됐어요. 사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광철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만 이거 하나로 사실상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꽤 많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웠고 또 화가 났고 그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윤석열을 이렇게 압박을 넣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 7일 말하자면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의
딸랑이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예. 예, 최강욱 최강욱 의원이 해서 김남국 해갖고 검수완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영장이 나오자마자 6개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은. 올해부터니까 며칠 안 됐어요. 그렇게 해준 것도. 예, 그걸 이제 뺏어버리겠다는 거. 완전히 검찰을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그 얘기 아닙니까? 검수완박 나오고 검찰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하니까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지금 스토리가 쫙 그렇죠. 전개가 거기까지 완전히 쫙 이어지고. 그리고 3월 4일 날 사퇴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최강욱이나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네들 주장으로 6대 그 범죄 제외하고 수사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한 2년간을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서 올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개월 안 지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마저도 뺏겠다고 나선 이유. 그게 이제 그 자기 정권 살리려고 백운규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구속시켰다고 또 보복하는 치졸한 그런 행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운기를 구속하고 최혜병을 구속할 경우 뭐 그 윗선으로 불덩이 뛸 것은 뻔한 거고 그게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고 이 정권 이제 윤석열 총장 이후에 김호수 총장 체제에서도 지금 백운기라든가 최희봉에 대해서는 배임죄 이걸 끝까지 지금 막은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넣고 정재훈 한전 사장만 배임죄를 적용을 한 거죠. 김호수가 이 배임죄를 정부한테 적용할 경우 나중에는 배상도 해야 하고 그렇죠. 경제성 평가를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배상의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양산 사저도 뺏길 수가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호수가 다른 것은 틀어막고. 몰라도 그것만큼은 틀어막아야 워낙 된다. 대전 지검에서 부장단이 이거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막으니까요. 막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소는 하되 배임죄는 빼라.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스토리들이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또 앞으로 어떤 민심 탐방을 통해서 바람을 몰고 다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삼국지가 점점 이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